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은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40%대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데요. 이에 발맞춰 농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탈탄소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오늘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을 모셔서 태양광과 친환경 농업 기술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이시죠? 네네. 자, 태양광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건 또 어떤 겁니까? 예, 영농형 태양광은 일반 태양광하고는 예. 차이가 많습니다. 아하. 일반형 태양광은 전혀 뭐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냥 패널만 쭉 깔아서 그냥 광발전을 하는 건데 저희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들한테 딱 맞춤입니다. 농민들에게. 그래서, 예. 농지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하부에서는 그대로 기존대로 예. 뭐 쌀농사든 밭농사든 짓는 대로 짓고 아, 농사는 그대로 짓고. 그렇죠. 위에서 광발전을 해서 부수입을 고정적인 부수입을 챙기는 그런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일석이조 비슷한 건데? 그렇죠. 모든 이제 작물이 광토화점이 있거든요. 예. 뭐 쌀 같은 경우는 뭐 한 조도가 40에서 40보. 예. 그리고 일반 작물은 뭐 20에서 30짜리가 많습니다. 예. 근데 하루에 우리가 햇빛이 그 작물이 받아들이는 건 보통 조도가 한 10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40을 이제 쌀이 받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거든요. 그 햇빛을.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위에서 광발전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설치해서 예. 그걸 전기로 생산하는 그런 게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진작할 걸 그랬어요, 이거를? 제가 이걸 벌써 한 7년 전서부터 예. 저희들이 이걸 실험 연구 개발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7년까지 걸린 건 처음입니다.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우리 염해지 같은 경우 예. 염해지는 2019년도 7월 1일부로다가 일시 사용 허가가 이미 끝났어요. 예. 근데 우리 농민들이 하는 저 100kg급은 아직까지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어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는 게 저는 바로 이거 괜찮구나는 생각이 딱 드는데 예. 말이죠. 이거를 한 그 농민들의 반응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 2019년도에 전국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 설명을 했어요. 예. 해보니까 반응은 좋은데 문제는 일시 사용허가가 돼야지 이게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저 영농형 태양광을 땅을 전용을 해야 돼요. 잡종지로다가. 그러면 농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하. 저걸 돈 있는 투기꾼들이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농지로 있을 때는 땅값이 뭐 절대 농지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격이. 예. 그런데 저걸 잡종지로 바꾸나 봐요. 몇 배씩 올라가니까 돈 그렇지,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들어와서 투기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딱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일시 사용 허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입법을 추진을 하는데 정확하게 6년 걸렸습니다. 6년. 입법까지 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입법은 곧 될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협회잖아요, 지금. 예. 한국 영농
태양광 협회. 예, 예. 자, 협회가 하는 주된 업무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겁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 일반 태양광을 보면 예. 저희들이 저도 이제 뭐 올해 들어온 태양광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 한 7년 정도 됐습니다면서 전국에 있는 태양광을 저희들이 이제 가서 보면 예. 이 모듈이 발전할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은 20년을 보장을 합니다. 모듈이. 20년. 예, 20년을 보장을 하고 이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뭐 세계가 다 모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다 보장이 되는데 네. 구조물 자체가 이게 20년이 갈 건가 안 갈 건가 의심스러워요. 구조물이. 예, 예. 모듈을 받치고 있는 그 구조물이 그거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예, 그거 무너지면 뭐 태양광 모듈이 아무리 저기 발전이 성능이 좋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이제 농민들이 만약에 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로 말하면 더더군다나 농지에다가 예.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태양광보다도 더 또 견고하게 또 해야지. 농기계가 다니면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맞아요. 그리고 여름에 그래서- 뭐 태풍 그럼요. 이것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협회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농민들한테 예. 사전에 설명회를 해서 예. 그런 사람에 한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하는 게 이제 저희들 협회가 이제 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보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급을. 예, 보급을 하는데 지금 일반 태양광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20년이 안 갈 수 있는 그 태양광도 많습니다. 아하. 현재. 그러니까 하되 제대로 만들자. 그렇죠. 그거를. 예. 현재 지금 저 뒤에 화면에 보이는 거. 예. 저게 이제 지금 현재 모델입니다. 아하.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발전시킨 거네. 그렇죠. 저거는 영농형 태양광은 가변이 돼야 되고요. 예. 첫째 모듈이 하프 사이즈입니다. 아하. 그래서 70%가 햇빛이 들어가고요. 예. 30%만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어떠한 작물도 수확이 다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6년 동안 실험해 본 걸로 봐서는 1%에서 18% 감소율이 생겨요. 예. 대신에 품질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감소가 또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주로 이제 그 비가 와갖고 가뭄 현상이 엄청 심한 지역이 네. 많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로 예를 들어 보면 그 포도가 이제 많이 생산을 해서 와인을 이제 많이 이제 즐기고 하는 나라인데 포도가 당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네. 이게 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데는 영농형 태양광을 어떻게 하느냐면 햇빛을 가려서 아하. 조절하는구나, 그것도. 햇빛을 가려서 당도를 낮추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품질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와인 닮은 맛이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영농형 태양광이 앞으로 우리는 일본에서 도입해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 농민들한테는 딱 좋은 아주 그러니까 모델이 작물의 뭐 내용이랄까 성분을 조절할 수도 있는. 그렇죠. 아, 얼마든지 조절해. 그게 저게 가능하구나. 가변이 됩니다. 예. 만약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수직으로 세워서 빗물이 그냥 그대로 농지나 떨어지게 하고요. 예. 만약에 태풍이 부르면 아주 심한 태풍이 부르면 옆으로 눕혀서 바람의 저항을 안 받게 만들어주고요. 아하. 그리고 보통 이제 농사가 이제 한 6개월, 1년 중에 한 6개월 농사거든요. 6개월은 휴경입니다. 그렇죠. 땅이 쉬고 농사 있어요. 안 짓는 기간이 안 짓는 있죠. 기간이 있어요. 예. 그런 기간에는 태양하고 모듈하고 맞춰서 발전을 아하. 더 많이 되게 해서 농가 소득이 그렇죠.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하여튼 나가는 뭐 이거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저게 법안만 통과되면 예. 내년 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허. 이제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전국을 많이 현장을 다녀보셨죠, 이제? 예, 그렇죠. 그래서 전국에 지금 44개가 있습니다. 예. 사이트가. 음. 근데 제대로 영농형에 적합하게 구조물을 설치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 이유는 일반 태양광을 하던 사람들이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이 표준을 만들어서 협회에서 표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 간격하고 이 정도 기둥 굵게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모듈은 어떤 사이즈로다가 써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영농형에 맞춰서. 그렇죠. 예.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농사가 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작년도 해도 올해도 저 벼 비는 걸 저 파주를 가보니까
그 벼베기 때 엄청 바쁘잖아요. 네. 그 저 콤바인이. 저기 저 땅 한 400평 되는 걸 한나절을 비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벼베기할 작업할 수 있는 그걸 고려해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리고 20년 동안 이 구조물에서 녹이 나거나 예. 아니면 중금속이 그 저 토양으로다가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거기에 작물을 심어서 그 작물을 수확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먹어야 되거잖아요. 예. 그래서 농업은 계속 해야 되니까. 농업은 계속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구조물 자체도 저희들이 완전하게 예. 20년 동안 녹이 슬지 않는 파이프를 사용하고. 친환경으로 예, 해. 예. 지금 모듈도 지금 이제 납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셀에. 예. 그 납도 완전히 지금 뺀 모듈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납이 없는. 예, 만약에 모듈이 파손이 된다고 해도 절대로 모듈에서 비산돼서 토양에 오염되지 않는 그 그런 모듈을 중요한 쓰는 거죠. 거죠. 자,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 수확도 되고 거기서 발전으로 돈도 그렇죠. 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7년 동안 작물 테스트한 게 12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 12가지 정도 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쌀하고 감자입니다. 아하. 논농사는 이제 쌀 농사를 했고요. 또 밭농사는 감자 농사를 했는데 감자는 보통 한 조도가 한 35 정도면 햇빛이 예. 하루에 35 조도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걸 모듈을 30% 정도 차단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수확에 큰 차이가 없어요. 어허. 보통 8%. 이제 해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예, 있는데, 뭐 적게 감소될 때는 한 8%, 많게 될 때는 12% 정도 감소율이 생기는데 품질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량이 한 10% 내외로다가 감소가 된다. 대신에 광발전되는 걸로 보면 감자 수확은 그때 당시만 해도 600평 100kg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면 한 600평 정도 예. 들어가거든요. 600평에서 감자를 수확을 해서 유기농으로 했을 경우 예. 순수익으로 150만 원뿐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예, 그것뿐이 농사가 그것뿐이야. 어떤 때는 뭐 거의 뭐 손익분기점까지 들어서는 경우가 뭐 예. 있고. 근데 광발전을 한 걸 따져보면 상당합니다. 그럼 감자 농사 진 거보다 광발전이 더 나은 거예요? 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걸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1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000만 원 가까이 순수익이 돼요. 예, 1,000만 원. 그러면 뭐 이 감자가 문제가 아니네. 감자가 문제가 아니죠. 대신에 예. 이제 무조건 영농이 이제 주업이니까 예. 영농이 주수입이 되는 거고 부수입이 막 한 7, 8배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와서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말로다가 해서는 전부 다들 인정도 안 하고 사기꾼이라고. 자, 궁금한 게 말이죠. 일반형 태양광하고 예, 예. 영농형 태양광하고 자, 이건 뭐 하프 사이즈로 한다면서요, 이게? 예. 자, 그러면 하프 사이즈. 예, 그러면 그게 예. 효율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이 실험 데이터로다 보면 영농형 태양광 100kW하고 예. 일반 태양광 100kW하고 전체 발전 효율을 보면 영농형 태양광이 3% 정도 높습니다. 그런가요? 예, 일반 태양광보다. 왜냐하면요. 발전이 제일 많이 될 때가 저 태양광이 예. 봄하고 가을입니다. 예. 그리고 여름하고 겨울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이 뜨거우니까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지만 너무 뜨거워도 발전이 덜 됩니다. 아하. 왜 발전이 덜 되느냐? 모듈의 복사율이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빠지는데 이 발전이 되느라고 달궈져 있는 게 식어야 발전이 돼요. 예. 근데 저건 하프 사이즈라 좁잖아요. 예. 빨리 식습니다. 아하. 그리고 일반 태양광은 뭐 1m, 2m 내에서 있으니까 통풍이 잘 안 되잖아요. 예. 저건 3.5m 높이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닷가 옆에가 발전이 더 많이 되는 이유가 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발전이 더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태양광보다는 무조건 제가 보기에 3% 정도 더 되고요. 저게 겨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겨울에. 아하. 저건 가변이 되잖아요. 예. 가변이 되는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12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루에 일반 태양광보다 일반 태양광이 300km 될 때
400kg가 됩니다. 아, 100kg가 더 돼, 하루에. 가변이 그런 또 효과가 이게 있네. 이제 태양하고 맞추니까. 예. 일반 태양광은 고정형이라 이제 여름에는 해가 누워져 있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각도를 직각으로 맞춰주면 발전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저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천만에. 좋다. 이게 이제 시설비가 예. 한 30% 정도 더 들어가잖아요. 일반 예, 태양광보다. 예. 그게 단점이고 예. 면적이 일반 태양광보다 배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아하. 농민들 땅 5, 600평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뭐 땅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땅에다 하는 거니까 면적이 더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자, 근데 이제 시설비는 조금 더 들어간다. 시설비는 더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발전한 거를 이제 정부가 사주잖아요, 지금. 그렇죠. 사주는데, 그런 일반 태양광하고 지금 영농형 태양광하고 그 사주는 가격 가격이 차이 예, 가격은 현재 지금 똑같거든요. 똑같다. 일반 태양광 100kg나 영농형 태양광 100kg나 똑같아요. 사주는 가격이. 시설비는 좀 더 들어가는데. 예, 시설비가 30% 더 들어가니까. 어허. 그리고 이거는 환경을 유지하고 지켜가면서 예. 경작을 하는 건데, 예. 야, 지붕 위에는 1.5를 주거든요. 예. 가중치를. 예. 지붕 위에다 설치했다고 그래서. 밑에 여기서 쌀 생산하지 않느냐? 농산물 생산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지붕 위나 이거나 뭐 다른 거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중치를 아하. 저는 이제 얼마를 몇 프로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예. 농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준이면 예. 남한테 하신 소리 안 하고 그냥 용돈으로 쓸 수 있다. 20년 동안 연금식으로. 연금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협회에서 요구사항은 그래요. 뭐 1.5 하면 뭐 풍력 뭐 어디 또 뭐 해상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또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하. 우리는 그냥 저 영농형은 한 달에 100만 원 수준으로 맞추자. 예. 사후관리비, 이자, 계산, 원금까지 다 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어요. 근데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예.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주체. 예. 이 민간이 좋은가 국가가 좋은가 이 논란은 왜 생기는 겁니까? 사실은 국가가 주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예. 국가는 교육하고 예? 지원해 주는 걸로 국가가 끝나고 예.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공무원들이 그거 시간 없어요. 할 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당사자인 민간인들이 이걸 주도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자, 이제 협회가 지향하는 원칙이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떤 예. 겁니까? 저희들이 이 영농형 태양광을 홍보를 할 때 예.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의구심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 태양광하고 똑같이 될 거 아니냐. 옛날에 산지에 할 때 뭐 홍수가 나서 무너지고 뭐 저 풍력도 바다에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도 많고 예. 이것도 별 수 없을 거 아니냐 태양광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그거는 또 되게 저희들은 차원이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건 태양광이라고 하지만 이건 농사가 주업이지 예. 태양광이 주업이 되는 게 아니다. 아하. 그러니까 농사가 주업이 되는 3대 원칙을 딱 정해놨어요. 아하. 첫째, 이건 농민이 아니면 못하는 거다. 이거. 농사를 지면서 하는 거니까. 네, 농민이 꼭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농지가 보존돼야 된다. 예. 그대로 뭐 일반 태양광은 20년 동안 그 태양광 발전만 하니까 보존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영농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 3대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 도예지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고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만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인이 주체가 돼서 하는 그렇죠. 거다. 예. 거기다 100kg 이상을 해주지 말자. 100kg 이상 뭐 200kg를 해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업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된다. 네, 그것도 좀 바꿔야 된다. 상업주의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100kg 정도면 우리 농민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수입 정도만 되면 뭐 그렇게 남한테 하시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거든요. 연간 1,200만 원 20년. 예. 큰 겁니다, 그거. 그럼요. 원금이자 사후갈비 싹 빼고도 그렇게 수입이 되니까 땅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모듈의 그 와트피가 많이 올라가서 600평 정도를 100kg 하던 게 예. 이제 한 정확하게 지금 505평 들어갑니다. 예. 100평이 줄었어요. 앞으로 더 줄을 수 있어요. 모듈 와트피가 올라가면. 그래서 이제 농민들도 한 500평만 가지면 영농형 태양광을 100kg 정도 해서 20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사전에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질문을 받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자, 질문을 드리죠. 자,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까? 독일이 최초라는 얘기도 있던데 헷갈립니다. 자, 이건 뭔가요? 사실은 독일이 1991년도에 처음 시작했어요. 독일이. 근데 이제 이런 영농형 태양광이 아니고 거기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가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포도밭에 워낙에 폭염이 심하니까 모듈로다 그늘을 만들어서 당도를 적당히 해주고 수분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너무 달아도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형태랑 비슷하게 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는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지금 한 100kg급으로 따지면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일본 모델을 저희들이 많이 갖다 쓰는데 일본보다는 구조물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더 튼튼한 걸로다가 저희들이 20년 동안 아무 일 없도록 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입법이 되면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는데 제일 영농형 태양광에 중요한 건 구조물. 그리고 모듈이 일반 모듈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모듈이 작은 면적을 차지하는 하프셀 정도의 좁은 걸로 해야지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니까 그거하고 이제 가변을 꼭 각도 조절할 수 있는 가변형.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지자체 조례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저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입법만 돼서 저게 추진이 되잖아요. 되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게 외부인들이 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농민들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그 지역민들은 안 하고 외부인들이 땅 사서 와서 자꾸 투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례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입법이 돼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기로 말하면 아마 예외 조항을 생길 겁니다. 저는 그걸 아주 확신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저 질문 들어온 거를 이제 답변을 다 들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농업 또 농민을 위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이제 기왕이 큰 테마로 오랫동안 농사도 짓고 해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농촌 문제, 농업의 문제가 핵심적인 게 뭡니까 지금? 핵심적인 게 소득 불안정입니다. 소득 불안정. 그리고 그 일관성 있는 정부의 그 정책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수시로 바뀌니까 어디다가 잣대를 대고 어떻게 결정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한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퇴비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던 걸 왜 지자체한테 떠대미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건 사실 몇 푼 되지도 않는 거고 따져보면. 그런 예산을 그걸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해서 토양부터 좀 살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자체는 또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걸 이렇게 일관스럽게 갑자기 올해 또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걱정거리가 땅을 살려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땅이 살겠느냐, 환경이 살리겠느냐 이게.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가 좀 잘 좀 챙겨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자, 그러면 정부도 이제 그야말로 영농 정책, 농업 정책을 잘 해야 되고 현실에 맞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은 뭐가 그렇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농업인들도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갑자기 그냥 뭐 큰 돈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농민들도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농산물까지 지지해달라는 거 그거 다 없애야 돼, 이제. 없애고 정직하게 농사를 져서 소비자들을 우리나라 국민이면 비슷비슷하고 가격 조금 높더라도 진짜 정말 질 좋고 품질 좋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자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농산물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도해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공략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뭐 팔아서 못 팔고 노타리 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농민들이 꼭 다짐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은 곧 안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농산물이 뭔가 좀 조금 부족하면 수입 농산물 가격이 그 가격에 들어오지 않고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농업이 아니면 사실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논을 갖다가 전부 다 물고를 파놓으면 100mm의 비만 와도 홍수가 일어나고 그래요. 사실은 그 논이 담수하고 있는 게 소양 때문에 19배입니다. 이런 게 홍수 조절 역할도 해주고 농사를 짐으로써 환경도 또 많이 또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농업 없는 산업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자, 이제 내년 3월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이게. 예. 자, 차기 정부의 농업 관련해서 저 에너지 정책 예, 예.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생각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깜짝 놀란 게 저 영농형 태양광 국회를 제가 10번은 들어갔어요. 어허. 예, 이거 입법하려고. 예. 설명을 일단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도 이거 설명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아, 설명을 하면. 예, 설명을 하면. 저도 오늘 많이 배웠는데 예, 예. 일반하고도 예, 완전히 차이가 다르니까. 나고 농민들한테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르고 닳도록 연금이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예. 반대하겠느냐.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영농형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 그렇죠. 아하. 예,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이 방송 저 나중에 테이프 갖다 주세요. 예. 이거 저는 오늘 공부 많이 됐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 맞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알면 반대할 리가 없다. 그렇죠. 아. 저희들이 그 영농형 태양광 현장에 저희들 사이트에 한 1,500명 정도 왔다 갔을 거예요. 그동안이요. 어허. 그동안. 근데 제가 왔다 간 사람들 질문 중에 이거 태양광 잘못됐다,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못 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전부 다 감동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차기 정부가 생기면 예. 뭐 농수산부 장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요. 가급적 청와대 주요 인물들이 와서 현장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봐야 돼요. 꼭 봐야 돼요. 봐야, 아니, 예. 저기 관료들이 와서 많이 봤어요. 어허. 예, 많이 보면 보고 달라지니까. 달라져요. 무조건 달라집니다. 예. 자, 오늘 정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많이 배우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고생했습니다. 예. 예, 오늘 한국영농형 태양광협회 김창한 사무총장을 모시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해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인간과 자연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 농촌이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N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